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나경원 의원을 찾아간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의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일단 국회에서 이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는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부의장님, 어제 뭐 이렇게 화제가 됐던 이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일단 농성이라는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노동자들은 이 더운 날씨에도 고공투쟁이나 밖에서 여전히 농성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게 어떻게 뭐 농성입니까? 저거는 네. 그냥 뭐 정말 좋게 평가해도 항의 정도. 그러니까 정말 로텐도 정말 진정성이 있었으면 적어도 국회 밖으로 나와서 본청 계단 앞에서 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해야죠. 저렇게 안락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렇게 시원한 곳에서 텐트 쳐놓고 본인이 SNS에 올린 사진 보세요. 세상 행복한 표정 짓고 있습니다. 텐트가 또 안락하긴 합니다. 좋은 텐트인데 에어컨도 빵빵해요. 거기에 김밥도 키토 김밥, 저탄수, 네. 정말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킨 그 키토 김밥 먹으면서 그게 어떻게 농성입니까? 저는 농성은 본인 정말 사회적 약자들 아니면 위치가 권력자에 비해서 낮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가면서,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정말 고공해서 아니면은 정말 단식을 하면서 본인의 몸을 던져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저게 무슨 농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언론에서 농성이라는 단어를 쓰면 절대 안 된다. 저분은 그냥 저는 선거운동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하잖아요. 국민의힘 선거운동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나 여전사 기억하고 있죠. 이런 이미지 주고 싶으니까 저거 하는 거지. 절대로 김민석 후보자를 뭐 막기 위해서 뭔가 농성, 저는 그런 단어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나눴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특히 꽁트 되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재밌었던 게 약간 나경원 의원은 좀 항의한답시고 뭐 웰빙 김밥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민석 내정자는 굉장히 여유롭게 받아치더라고요. 뭐 헤어질 때도 그럼 수고 이러면서 헤어졌거든요. 어떻게 단식하지 보셨어요? 말라는 얘기도 하고 우리 네. 단식 안 하고 웰빙 김밥 먹는다고 얘기하고 수고하라고 하고 떠난 거잖아요. 네. 뭐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마 김민석 후보자도 나경원 그 의원이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뭐 모르겠습니까?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쇼잉이죠. 나경원 쇼가 이제 지금까지도 펼쳐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정치는 쇼 맞습니다. 그 쇼를 잘 해서 대중에게 어떤 메시지로 각인될 것인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 다선 중진이자 이 뭐 정치 경력으로 따지면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나경원 의원이 저 정도의 쇼밖에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뭐 현재 나경원 의원실의 나경원 의원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안타깝습니다. 저게 언론의 취재로 뭔가 사진이 나온 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에 의원실에서 찍어서 직접 올렸다가 지웠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지운 거는 왜 지웠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적절치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지운 건지 모르겠지만 텐트 사진 굉장히 잘 나왔고 김밥과 그 음료 올려놓은 사진도 잘 나왔고 이른바 지금 시중에서 나경원 세트라고 해가지고 한 8,000원 상당의 금액이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8,000원도 사실은 굉장히 뭐 요즘에 뭐 국밥 한 그릇도 만 원이라고 하지만 김밥 가격으로 치면은 굉장히 고가거든요. 예. 6,500원이에요 그게. 네. 제가 어제 먹어봤거든요. 6개인가 들어가 있어요. 드셨어요? 맛있어요. 맛도 없게 생겼더만. 아니야 맛있긴 해요. 맛있긴 그래요? 한데 네. 건강한 배고플 맛이 것 같은데? 느껴지는데 배고프지 않아요? 그거 먹고 나면 배고프죠. 아.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나경원 의원이 웰빙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네. 농성자 빼고 그냥 웰빙 캠핑, 숙식 캠핑 나경원 쇼가 펼쳐지고 있는데 저거 이제 어느 시점에 출구 전략을 잡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출구 전략.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네.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예. 그래서 비대위에서 아마 전당대회 일정을 뭐 이제 조기에 아마 설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시점이 도래하면 아마 풀지 않을까요? 저것도 오래 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보통은 이제 단신 농성이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정말 초췌해져서 되게 위험한 순간에 지도부나 누군가가 가서 이제 그만하시죠.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말씀 들어보면 출구 전략이라고 할 게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명분을 또 만들겠죠. 그러니까 저는 김민석 후보자
빨리 본회의 열어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과시키면 뭐 여당의 폭주가 시작됐다 막지 못해서 죄송합니다고 그냥 본인이 갑자기 호캉스 그 호캉스. 캠핑을 그만둔다든가 네네. 이런 식의 명분을 만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는 아까 지웠다는 사진, 전 그 사진 그 언론에 이미 나왔잖아요. 예. 정말 사진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화보를 찍었다. 행복해하고 있어요. 네. 행복한 한바구음 지으면서 그 텐트에 앉아 있는 사진 본인들이 봐도 이게 농성이란 단어에 어울리는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이럴 때인가? 저는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도 그 당시 야당인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료조차 하나도 안 하고 그 김앤장 로버트는 20억 원에 대한 자문 그 내역 공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 이번에 찾아보고 놀랐거든. 아,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해줬어요. 당론까지 하면서 왜? 우리가 인정해주지 못하고 사실 납득도 못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국무총리니까 우리가 안 해주면 우리가 다수다니까 안 해주면은 이게 국정이 멈추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대승적으로 정말 찬성 당론해서 그 당시 국민의 113석이었거든요. 찬성표가 208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90명 이상이 들어가서 진짜로 탄성표 던져줬어요. 근데 지금 이 소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저러고 있다고요? 정말 정치 못한다. 정말 판단 못한다는 생각 들어요. 제가 국민의힘이면 저거에 대해서 판단력을 뭔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진 저렇게 너무 행복해 보이지 않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진짜 저거 아니 근데 옷도 청바지에 흰 셔츠가 웬 말입니까? 저 텐트 광고로 써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정무적 감각들이 와 저는 더 떨어질 곳이 있겠는가라는 판단들을 시청자들이 해주실 것 같은데 주식이 떨어지면은 지하를 계속 파고들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지하를 파고 들어가고 있는 나락을 모습. 가고 있군요. 나락을 더 가고 밑으로 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진짜 참 잘 저거 나왔죠. 올린 네. 보자지는 괜찮을까요 지금? 아니 뭐 그것도 이제 컨펌을 받고 올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쁘네요. 그러니까 예쁘네요. 텐트가 아니 텐트가요. 제가 어디 감히 무슨 비평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텐트가 이쁘다고 했죠. 텐트 예. 예쁜데요? 사진이 예쁘고 아니 텐트가 청바지 예쁩니다. 텐트의 원형이 원이 참 이쁘게 구성돼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또 이제 저 텐트 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게 또 나름 네. 브랜드가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비싼 건가요? 예, 브랜드가 있대요. 메이커. 아, 네.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농성을 시작한 그 취지가 있을 거고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을 본인이 알고 또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진짜 그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내부에서 국힘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친한계 김종혁 이분 전 의원은 나경원 이 농성에 피서 농성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고요. 또 장해찬은 한동훈 새우깡 라방에는 찍소리 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본인은 누가 바캉스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자에 대한 거를 고리로 해서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부 몰락이 시작될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선 넘는 발언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이제 야당 원내대표이자 이제 오늘 비대위원장 되신 거잖아요. 어제인가요? 비대위원장 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야당 대표격으로 이 정부 견제와 여당에 대해서 이런 언급 정도야 뭐 사실 순한 맛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봤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쏟아져 나왔던 여러 표현들에 비하면 굉장히 순한 맛이라고 보고요. 다만 몰락이 시작될 거라는 표현을 이제 보고 나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파선이 절반 이상 가라앉았는데 군함한테 지금 몰락될 거라고 손가락질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정부 여당은 지금 굉장히 견고한 군함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집권 초기이고 다수 여당이기 때문에 힘이 막강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힘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몰락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도 뭔가 싸울 수 있는 카드가 너무 없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두고 너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뒤에다 드롭백이라고 하나요? 뒤에다가 국민이 묻습니다. 김민석이 맞습니까? 뭐 이제 이런 워딩을 달았던데 여론조사들을 다 이번 주 다 살펴보시면 대부분 다 김민석 정도는 임명해도 네. 된다라는 여론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글쎄 이제 과거에 아까 우리 저희 의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아니 그때 당시 민주당도 당론으로 한덕수를 찬성해줬잖아요. 그럼 이제 좀 닮아 가셔야지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 이제 그 에디터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대위원장인데 타격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야당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는가? 야당은 사실 정부가 하는 거 그냥 정말 매섭게 공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격도 못하고 그렇다고 대안 제시도 못하고 그리고 내부 관리도 못하고 과거 반성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국민의힘 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가 글쎄요 뭔가 이렇게 막 튀는 발언이나 이런 거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이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 막 과격한 분들에 비하면 그래도 합리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래도 네. 표현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분이 된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여전히 절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없는 그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야당을 이끌고 있다.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단 전체적으로 협치를 모르고 있어요. 협치라는 개념이 지금 야당이 주장하면 들어주는 게 협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협치라 하면 뭐냐면 소수 야당이 예를 들면 이번에 이 추경을 통해서 우리가 15만 원 지급해 준 거 국가에선 너무 쓰면 안 된다. 뭐 한 10만 원 정도로 낮춰달라. 그 정도로 협의하는 게 협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본인들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협치가 아니에요. 여당이 추구하는 거에 있어서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이미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들의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땡겨오려고 노력하고 그걸 들어주는 게 협치인 건데 본인들의 말 안 들어주면은 뭔가 그냥 다 협치를 파괴했다고 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 정도 됐으면 임명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찬성하주로 들어가는 대신에 자 우리 찬성하주 들어갈게요. 협치를 할게요. 대신에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뭐 이 법안 아니면 당신들이 하는 법안 중에 이거 하나는 좀 더 논의해 주세요. 이 정도로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치력을 발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야당인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예, 일타 정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곧바로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